지난 30년간 국내 경제는 빠른 속도로 성장해왔다. 1980년대 초반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미국의 2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서는 4분의 1 수준까지 올라갔다. 이처럼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 성장은 그만큼의 비용을 지불했다. 경제 성장과 함께 사회의 양극화 역시 심해졌다. 국내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간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의 실질적인 소득은 1990년대 이후로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지방과 중앙정부, 서울과 지방 간의 발전 격차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는 국민들의 불만을 증폭시키고 사회적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경제 성장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오늘의 주제, 가난했지만 부자가 된 나라, 지금 바로 알아보자. 싱가포르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깨끗한 거리, 안전한 치안, 친절한 사람들 등 긍정적인 면들이 먼저 떠오를 것이다. 하지만 이는 현재의 모습일 뿐이다. 싱가포르는 불과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부정부패와 범죄로 얼룩진 나라였다.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인 1990년대 초까지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 중 하나였다. 당시에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지 않으면 사업 허가를 받기도 힘들었고 심지어 은행 대출조차 불가능했다. 정부 관료주의 또한 매우 심각해서 민원 처리 기간이 평균 1년이나 소요됐다. 그러던 어느 날 리콴유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싱가포르의 운명은 180도 뒤바뀌게 된다. 1959년부터 1990년까지 무려 31년간 총리직을 수행하며 싱가포르를 이끌었던 리콴유는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오늘날의 싱가포르를 만들어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 리콴유의 성공 비결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무패와의 전쟁이다. 취임 직후 자신의 측근들을 모두 해고하고 청렴한 인사들로 내각을 구성했으며 공직자윤리법을 제정하여 부정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는 최고 사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둘째, 경제적 자유화다.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율을 낮추고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 폐지, 토지 소유권 보장 등 파격적인 정책을 시행했다. 셋째, 교육 시스템 개선이다.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교육을 실시하고 해외 유학을 적극 장려함으로써 인재 양성에 힘썼다. 대만은 한국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였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대만의 1인당 GDP는 약 4,000달러로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 20년 동안 연평균 경제 성장률도 8% 정도다. 이처럼 짧은 기간 안에 엄청난 성장을 이뤄낸 비결은 무엇일까? 1990년대만 해도 대만 기업 중 상당수가 OEM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하청업체였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현재 대만에는 애플 아이폰을 위탁 생산하는 폭스콘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즐비하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삼성전자 다음으로 큰 규모를 자랑한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말이 있다. 바로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라는 표현이다. 1960년대 당시 1인당 GDP는 67달러로 아프리카 가나, 필리핀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였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2022년 기준 한국의 1인당 GDP는 1조 800억 달러로 전세계 10위다. 이는 불과 반세기 만에 이뤄낸 성과라 믿기 어려울 정도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물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교육열이라 할 수 있다. 특히 1970년대부터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농촌지역 주민들의 의식개혁 및 생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했으며 이를 통해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실제로 1980년대 이후 대학 진학률은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했고 1990년대에는 80%를 돌파하기도 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IT 산업 육성 정책도 빼놓을 수 없다.
인터넷 보급 확대와 더불어 초고속 통신망 구축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PC방 문화가 확산됐고 자연스럽게 고사양 PC 수요가 늘어났다. 덕분에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다. 최근에는 한류 열풍까지 더해져 그야말로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유했던 나라가 가난해지고 가난했던 나라가 부유해지는 일은 역사적으로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최근에는 경제성장 속도와 빈부격차 등에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다. 그렇다면 어떤 요인 때문에 이런 변화가 나타난 것일까?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인구다. 인구가 많은 국가는 그만큼 생산 가능 인구도 많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높다. 반면 인구가 적은 국가는 상대적으로 빈곤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중국이나 인도처럼 인구가 많은 나라는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지만 아프리카 지역 대부분의 국가는 여전히 최빈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편 선진국에서도 저출산 고령화 추세로 인해 노동 인력이 감소하면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20년째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으며 유럽 각국 또한 재정위기 이후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